헛똑똑 잡학 아카이브 10분이면 구조가 보입니다. 적인 물건, 바로 속옷으로 인류 역사를 통째로 훑어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깊숙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팬티 한 장. 이게 우리한테 뭘 말해줄 수 있을까요? 뭐 그냥 천조가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웬걸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바로 중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흑사병에 대해서 말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 바로 세계대전의 흔적까지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놀라운데 현대의 세계 금융 위기를 예측하는 지표가 되기까지 합니다. 아니, 속옷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다 가능한 걸까요? 바로 이 문장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겉옷은 시대의 포스터지만 속옷은 그 체온이다. 어때요? 되게 멋진 말이죠? 겉으로 보이는 옷이 그 시대를 보여주는 광고판이라면 가장 안쪽에 입는 속옷은 그 시대의 진짜 속사정, 그 내밀한 온도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인류 최초의 속옷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리넨으로 만든 쉔티라는 걸 허리에 둘렀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귀족들은 아주 곱고 얇은 리넨을, 평민들은 좀 거친 천을 쓰면서 은근히 신분을 드러내는 용도였던 거죠. 로마로 가볼까요? 로마에서는 수블리아 쿨룸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군인들의 기동성을 높여주고 또 로마 하면 공중 목욕탕이잖아요. 그 발달한 위생 문화 속에서 나 문명인이야? 하고 보여주는 기본 아이템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그냥 가리는 용도가 아니라 벌써부터 사회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속옷은 사회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훨씬 더 극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14세기 유럽을 덮친 흑사병 아시죠?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사라져버렸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공포가 남성들의 속옷을 아주 기이한 형태로 바꿔놓습니다. 바로 코드피스라는 건데요.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아주 과장해서 툭 튀어나오게 만든 거예요. 죽음이 일상이 된 시대에 오히려 나는 살아있다, 우리는 번식해야 한다는 그 생존 욕망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거죠.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저 멀리 한반도의 조선에서는 완전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여성들이요, 속옷을 다리 속옷에서 시작해서 무지개 치마까지 최대 7겹을 껴입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추워서 입은 게 아니었어요. 유교 사회에서는 몸을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이었고 또 그 풍성하고 우아한 치마 라인을 만들려면 이런 복잡한 장치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겹겹의 속옷이 바로 조선시대가 추구했던 절제와 통제의 미학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시계를 좀 빨리 돌려서 현대로 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산업화와 세계대전이 속옷의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28세기에 방적기가 발명되면서 면 속옷이 아주 흔해졌어요. 이때부터 대중들의 위생 개념이 확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1차 세계대전이 터졌는데 참호 속에서 군인들이 1초라도 빨리 옷을 입고 벗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단추가 고무줄로 대체됩니다. 실용성이 최고였던 거죠. 그리고 1935년 드디어 기적의 섬유 나일론이 발명됩니다. 그런데 어쩌죠? 곧바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귀한 나일론이 전부 다 낙하산 만드는 데 쓰이게 된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여성들이 스타킹을 사려고 가게로 몰려들어서 나일론 폭동이라는 말까지 생겼을 정도라니까요. 보세요. 기술과 전쟁이 속옷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정말 드라마틱하죠? 전쟁이 남긴 건 상처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몰고 왔는데 이게 아마 속옷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일 겁니다. 때는 1940년 한 프랑스 디자이너가 정말 파격적인 수영복을 하나 내놓습니다. 이름하여 비키니. 네, 맞아요. 당시 태평양에서 미국이 원자폭탄 실험을 했던 바로 그 섬 비키니 환초의 이름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이 수영복이 주는 충격이 원자폭탄급이기를 바랐던 거죠. 디자이너의 의도대로 됐어요. 끔찍한 전쟁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사람들의 해방감이 옷을 정말 극단적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대조가 보이지 않나요? 몸을 7겹으로 꽁꽁 감싸서 통제하려 했던 조선시대의 생각, 그리고 단 2조각의 천으로 몸을 완전히 해방시킨 비키니의 등장. 이건 그냥 옷 디자인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인류가 자신의 몸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상징적인 사건인 거죠.
자, 지금까지 속옷이 사회의 심리를 반영하는 걸 봤다면 이제는 더 나아가서 경제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혹시 남성 속옷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론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외식도 줄이고 쇼핑도 줄이잖아요. 그래도 속옷 같은 건 필수품이니까 웬만하면 사죠. 그런데 경기가 정말 나빠지면 겉으로 보이지도 않는 낡은 속옷까지 그냥 버티면서 안 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황의 최후의 신호, 뭐 그런 거죠. 이게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전설적인 미국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이 직접 언급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결국 가장 개인적인 소비 품목이 국가, 아니 세계 경제의 온도를 재는 체온계 역할을 하게 된 셈이죠. 신기하죠? 그렇다면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속옷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개인화와 기술. 생각해보면 1958년에 스판덱스가 개발되고 90년대 들어서 봉제선 없는 심리스 기술이 나오면서 속옷은 완전히 편안함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속옷은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입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히 나 자신의 편안함을 위한 옷이 된 거죠. 그리고 요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까지 담아서 대나무 섬유 같은 친환경 소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미래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이제 속옷에 센서가 들어가서 내 심박수나 체온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말 그대로 입는 기기가 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 가장 밀착된, 가장 사적인 옷이 나의 가장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가 된다? 이건 우리에게 건강과 기술, 그리고 사생활 보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아주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처음의 그 문장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고대에는 계급을, 중세에는 불안과 욕망을, 전쟁 시기에는 기술의 발전을, 그리고 지금은 개인의 편안함과 데이터를 담아내는 그릇이 된 속옷. 겉옷이 시대의 겉모습, 그 표정을 보여준다면 속옷은 정말 그 시대의 심장 박동과 체온을 기록해온 가장 내밀한 역사책이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